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금의 부동산 법률주치의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실거주한다고 해서 나갔더니 알고 보니 제3자에게 임대했다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계약 위반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런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어떤 점을 주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3월 이사 처리되면 임대차 분쟁이 늘어납니다. 최근 한 의뢰인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해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 제3자가 그 집에 입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신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의뢰인은 이사비와 중개 수수료를 포함해 약 300만 원의 지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적, 심리적 부담도 상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경우에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했다면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크게 세 가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첫 번째는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 두 번째는 제3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과 기존 계약의 차액의 2년분, 세 번째는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이러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이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갱신 거절 당시 보증금은 3억 2천만 원이었고 전월세 전환율은 연 3.5%였으며 이사비는 150만 원, 중개 수수료는 150만 원. 이런 경우에 환산 월차임 3개월분은 보증금 3억 2천만 원에 3.5%를 곱하여 12개월로 나누면 93만 3,333원입니다. 그리고 3개월치를 곱하면 약 28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소한의 손해배상 기준이 됩니다. 제3자 임대차로 인한 이익은 새로운 계약이 보증금 3억 원, 월세 40만 원이며 기존 계약의 환산 월차임은 5만 8,333원이므로 그 차액은 34만 1,667원입니다. 따라서 차액의 2년분을 계산하면 82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본 부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실제 손해액을 계산하면 이사비 150만 원과 중개 수수료 150만 원, 300만 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은 820만 원이므로 손해배상액은 최종적으로 820만 원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지만 실제로 제3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이를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새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손해를 계산하십시오. 이사비, 중개수수료, 새로운 거주지의 비용 증가분,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꼼꼼히 정리해 보세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영수증,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같은 자료를 잘 모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십시오. 다음은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이런 사유로 손해를 입었고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우체국을 방문해 등기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임대인이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증거 제출, 법원 출석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러한 절차만 잘 따라가도 임대인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계약 종료 전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을 녹취하거나 문서로 확보해 두세요. 이사 시 발생한 비용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이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액은 환산 월차임 3개월분, 이익의 2년치 또는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정금이 정확하고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